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의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 보복 카드를 꺼내들며 아프간 철군 사태는 또 다른 양상을 맞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중동 정책 근간은 물론 정권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7월 가계대출 금리는 2.99%로 2019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가계대출 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도 2개월째 오르는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공행진하던 집값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건설업종이 최근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 공약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등을 포함해 24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 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랜드 플래시 업계 점유율 3위인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2위인 일본 키옥시아를 조만간 인수키로 하는 등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삼성의 전략적 행보를 재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 내일짠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로 떠들썩했던 한 주 오늘 또 금요일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미 증시 악재도 있고요. 오늘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반면에 또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서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어서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좀 경계감이 남아있는 투자 심리들 살펴볼 수가 있는 오늘 시장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마감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요. 저희 서울경제TV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이렇게 여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또 들여다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들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요. 이내 다시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12%의 낙폭이 보여지고요. 3,12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1% 빠진 1,01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6,290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2,327억 원, 외국인은 3,797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63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620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2,45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한 업종 테마와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해저터널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금융주가 있습니다. 오늘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과 또 국도 3호선 확장 사업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S는 1.53% 올랐고요. 한국선제는 현재 26%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8,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도 현재 1.91% 오른 6,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는 9월에 수소차와 관련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했죠. 미래 수소차와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처음 공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함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은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평화산업 현재 17%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토닉도 현대차의 핵심 부품 3종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10%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화홀딩스도 현재 10%대 강세 보이고요. 5,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업종으로는 화이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2차 접종 이후에 최소 8개월 뒤에 맞도록 했던 부스터샷도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화이자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은 4.88% 오른 4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수화학도 2.35%대 강세 보이고요. 1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지표 둔화 우려와 또 테이퍼링 우려,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제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포스코 현재 2%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3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주스틸도 현재 4%가량 빠지면서 2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TCC 스틸도 현재 2.4% 빠진 7,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오늘 금융주들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금융주인데요. 장중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듯 보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반등하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64% 약보합권이고요. 3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도 1.74% 빠지면서 2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은행은 현재 4.94% 밀려난 6,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중국발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오늘 중국 서비스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전 예약은 위챗, QQ, 텐센트 등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펄어비스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8%의 강세가 보이고 있고요. 8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들여다봤습니다. 수요일에 상승했던 업종이 또 어제 하루 쉬어가고 어제 상승했던 업종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흐름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역시 개별 종목군 장세 그리고 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기 위해서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 초반부터 선물 매수가 좀 유입되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SKI 테크놀로지, HMM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SM, 한국 선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이면서 좀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크래프톤, 셀트리온, 두산 퓨얼셀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우려감에도 불구 중소형주 중심 상승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거의 보합권에서 위아래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장 초반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의 재부각
그리고 카불 지역의 테러에 따른 이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감 등의 좀 일부 좀 하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 초반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확대되면서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선 이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흐름 등의 일정 부분 좀 반등을 시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후 들어서 조금 밀리는 점도 이 새벽에 있을 잭슨홀 미팅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각 경제 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 가운데에선 이 관망 심리가 좀 짙은 가운데 오늘 시장 아무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 그리고 주요 수급 주체들의 이런 매도세가 완화되는 측면 등도 시장의 하방 지지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이 친환경 관련주들 특히 수소 관련주들의 강세 그리고 그 외에도 풍력 태양광 등 이 친환경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단연 수소 인프라 관련주들의 강세 시장에서 관심 있게 좀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 수소 산업 이 비전 발표 소식 거기에 이제 또 현대차를 비롯한 SK 롯데, 포스코 등 주요 10개 그룹이 주축이 된 이 수소 기업 협의체가 이 9월 8일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이 언론 보도상으로 알려진 점 등은 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9월 7일에도 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이 국제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이 수소를 주제로 한 전시물을 선보인다라는 소식. 그 외에도 이 박문규 수출입 은행장이 전일 충남에 위치한 대상 그린에너지를 방문해서 이 수소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발언한 점 등이 이 수소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관련주로의 투자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이 반영되면서 특히 수소 관련주들 전반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효성중공업, 유니크, SP혈셀, 두산퓨얼셀, JNK 히터 등의 강세 배경으로 꼽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지금 현대차와 관련해서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내용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번 주 핫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핫이슈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핫이슈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핫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국은행 금리 인상 발표를 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은행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미국보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상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가을에 인상할 거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당연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계속적으로 안 할 것처럼 좀 최근에는 좀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기존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사를 했다가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2년 9개월 만에 인상을 0.25 했고, 이제 가을에도 한 번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 이제 금융적으로 지금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아시겠지만 대출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뿌렸던 거는 사실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고, 은행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최소의 그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을 일시적으로 이제 은행이든 국가에서 이제 풀어놨던 거는 사실 경기를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지, 뭐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뭔가 성장을 시키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아마 와 닿으실 겁니다.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환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치솟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력의 차이예요. 우리는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고스란히. 미국은 물론 미국도 갚아야 될 빚이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갚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고, 올해 2번까지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진행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빠르게 좀 진행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제적인 대응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진정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타날 언급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이나 뭐 부동산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증시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자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외국인의 자금 유출보다 국내에 있는 투자들의 자본 유출이 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기준금리는 사실 예금금리, 가계대출금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인상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분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엄연하게 좀 다른 부분이다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 반드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대출금리나 요즘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신용대출도 굉장히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연봉에 맞춰서만 이제 대출이 나오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또 한번 가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산 그런 세대가 20, 30대 세대거든요. 뭐 거의 다 직장인일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걱정인 겁니다. 일단은 직장인 월급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돈이 조금 더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연사작용 측면에서 좀 나타나요. 사실 뭐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도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투자들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 관련된 뭐 은행권 대출이나 뭐 스탁론 같은 것들을 조금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다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뭐 체감을 뭐 한순간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때도 뭐 한 번에 0.5, 1%가 아닌 0.25, 그 다음에 뭐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뭐 가을 정도에 한 번 더 보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일단 흐름을 보고서는 한꺼번에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금융주, 보험주, 뭐 은행주들 상승을 좀 했거든요. 오늘은 좀 다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수혜주와 피해주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섹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쉽게 뭐 금융, 은행, 보험, 증권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해주라면은 경기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쉽게 제조업 관련해서도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성장하고 있는 미래를 좀 보고 성장하는,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들 막 올라가니까 성장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 시장의 변동이 강한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쪽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경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성장주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주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제조업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반적인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자체는 좀 멀리하고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소비재라거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경기 민감주이자 가치주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산업군을 좀 방어했던 업종들, 뭐 음식료 업종이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생활에서 좀 접했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도 좀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소비재 관련이다, 뭐 의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소모품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소비주들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은행주나 금융주를 매수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소비주들은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제 회복에 따른 종목이라고 섹터라고 좀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힘의 방향을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사실 단열인 것 같아요. 일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좀 금융 관련주는 조금은 크게 멀리 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춰서 그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길게 보고 끌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뭐 은행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시거든요. 바닥권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금리도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다시 이제 초저금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금리 인상이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자금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겠죠. 일단 그런 분들은 뭐 금융 관련주 쭉 끌어가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분산 투자 원칙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답답해서 잘 안 가져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해서 어쨌든 투자 성향에 맞춰서 조금 탄력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쭉 끌어가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잭스로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기사들이 매일 다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별다른 얘기 안 할 거다,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거다, 뭐 기사들도 다 다른 것 같아서 테이퍼링이 결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테이퍼링은 뭐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할 언제?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네. 금리 인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항상 많거든요. 묶어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별개예요. 기존에 이제 진행을 할 때도 뭐 원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때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거꾸로 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뭐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과 직결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함정에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을 긴축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뭐 확 시장에서 드러나거나 뭔가 겁을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지금 이번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하냐라면은 잭슨홀 지금 9월 FOMC 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는 그런 느낌처럼 9월에 FOMC 회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거지 잭슨홀 회의 미팅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반응하거나 크게 반응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작은 변동 정도는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테이퍼링은 뭐 가을 정도, 길어봤자 내년 연초 정도에는 반드시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 연초냐 올 가을이냐 그 얘기를 두고서 계속 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이인데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냐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좀 빠르게 해서 가을에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테이퍼링을 사실 걱정을 하는 건 테이퍼링의 시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기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뒤에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뭐 가을 정도가 되면은 변동 정도는 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장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그냥 한번 그냥 테이퍼링 하고 금리 인상하고 때려 맞을 거 그냥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사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조금은 경제학적인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른 조기 테이퍼링이 조금 더 시장에는 나은 방향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네.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군의 희생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도 또 하락을 했고 코인 쪽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는 이 악영향으로 지금 증시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있었는데 사실 저번에 뭐랄까요 8월 초에 조금 선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에 굉장히 시장 낙폭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사실 저 구간에도 조금 녹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영향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감적으로 되지 않을 뿐이지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시장을 만약에 떨어뜨린다면 그냥 확실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훼손시킬 때는 어떻게든 좀 이유를 만들어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네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언제든 변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 인지를 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경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또 헤드라인에서도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뭐 정책 기조나 이런 거에도 의문을 그쵸, 품는 네. 지금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종식,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성인의 80% 접종이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시를 좀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을 우리가 또 먼저 살펴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면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쉽죠. 경기가 재개됐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하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비주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행, 면세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영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좀 문화생활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 위드 코로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 관련주는 이제 조금 더 이제부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시장에서 바로 뭐 스위치가 뚝딱 하듯이 반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접종자도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70%였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 유럽에서는 아마 뭐 주말 중에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 축구 그거 보셨을 텐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길래 저는 CG 처리를 한 줄 알았더니 실제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이미 시작이 많이 됐거든요. 백신자 수도 70%가 넘었다고 하고 일단은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번 연도에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감염자 수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치명률을 지금 체크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늦어서 그 접종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기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런 업종들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미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관심 없는 그런 관심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뭐 항공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보시고 면세 관련주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이제 평단가를 맞춰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고, 뭐 아예 이런 것들이 끝나버린 건 아니거든요. 여행 관련해서 뭐 우리가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고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고 지금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쉬어갈 때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저희가 질문이 더 많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문의 남겨주시면 최충성 위원님이 또 답변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전략을 또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인사이트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정말 한 주간에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변동성도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 한번 더 도와주시죠.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었습니다. 0.5%에서 0.75%, 25bp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6월이 넘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뉘앙스가 좀 달라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었습니다. 다만 7월에 금통위에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뉘앙스를 줬지만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충격은 단기간에 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장기에 이제 서서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뉘앙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 충격이 강하게 오기보다는 아마도 섹터별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호불호가 나오면서 섹터별 등락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아마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금통위 금리 인상의 멘트를 보면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연내 혹은 이주열 총재가 마감하게 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이제 시장이 아마 더 주목할 것 같고요. 당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은행이나 정권, 보험 이런 쪽에 등락이 좀 좋을 수 있고 반면 이제 성장주 쪽은 아무래도 모멘텀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와 관련되어 있는 성장주 부분은 오늘 잭슨 미팅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지금 어제 그 영향으로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3일간의 반등을 마감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보합권에서 등락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하락, 8월 초 중반에서 하락해서 외국인의 매도 하이라이트 구간은 넘어갔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넘어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로 지금 전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증시는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방향성에 대한 지등, 결국 이제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오늘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 자체는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국내 구체적인 뭐 일정이 제시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부각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조금 우려스러운 뉴스들은 바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정치에 반영된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적으로 비롯해서 성장주 쪽으로 많은 기대감을 조금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퍼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둔화 우려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일정을 연기한다면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의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은 또 몇 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의 강성파 위원들이 뭐 9월, 10월 시작해서 내년 3월 이해는 종료하는 이런 아주 강한 압박을 받는다는 부분을 12월이나 1월에 정례화해서 일정을 오히려 구체화시켜주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번 양적 완화를 기준으로 보면 양적 완화의 테이퍼링이 되는 시점, 테이퍼링이 고쳐야 되는 시점에 우려감으로 시장은 한 5% 정도 하락을 하지만 오히려 테이퍼링이 확정되고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순간에는 그 종료되는 시점까지 해서 시장이 평균 20%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단기적인 5%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20% 수익을 지향하는, 그래서 테이퍼링 일정이 구체화되고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기조 섹터부터 해서 소비재들이 오히려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 차라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이슈는 이번 주에 그 금통위의 금융 인상과 잭슨홀 미팅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 되고 있지 않은데, 중국이 지난주부터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중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감,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6월 말 7월 초부터 비롯됐던 규제 관련 리스크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오히려 불을 지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짧고 굵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정책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 반드시 중국은 반대급부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정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개인들의 대출 규제 완화, 유동성에 대한 공급된 부분이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제 경기 관련된 부양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내보냈습니다. 중앙은행이 500위안 정도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죠.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좀 보여주면서 중국은 규제 관련 리스크로 급락한 위에 반등을 이어가다가 사실 어제 기술적으로 보면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크게 무너지면 또다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좀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 쪽보다도 우리는 이게 여기 중국과 관련되는 경기 부양책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키냐, 어제 급락을 막고 오늘 플러스 출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번 주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의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세 가지 이슈가 이번 주는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그래도 유동성 공급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 짚어주셨고요. 위원님,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번 주 이제 주식 등락만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수급인데요.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이제 글로벌 자금의 이동 상황인데, 우리가 중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워진 이후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자금 이동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들 매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번 주 수급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개인들이 주간 수급 기준으로 오랜만에 이제 매도로 돌아섰다는 부분인데 한 7,500억 정도. 그동안 시장이 급락하면서 개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는 주간 단위로 현재까지 한 7,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어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일부 매도로 돌아서면서 다시 코스피 기준으로 일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기관들이 매수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기관의 매수는 전체 물량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수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주체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투신이나 연기금이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수급적인 구조를 본다면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유입되었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과연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흡수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시장이 상승할 때 기본적인 수급 구조를 본다면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받고 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받아가는 이런 구조를 보였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최선의 수급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냐 여부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돌아섰던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수급을 업종별 등락으로 좀 본다면 이제 확연하게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매수가 나왔던 등락이 크게 나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먼저 음식료업종이 4.4% 상승을 했고요. 증권업종이 무려 7.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7.5% 상승을 했고요. 기계도 5.7%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인상적인 운송장비도 5%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승폭이 5%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대부분 경기 관련돼 있는 민감주 혹은 경기 확장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 섹터에 있는 외국인 수급은 대부분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수가 조금 몰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하락을 이끌었던 전기전자 업종은 2%대 상승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 상승 등락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혹여나 이번 급락이 IT 업종이 좀 이끌면서 이 IT 업종에 대한 부익장의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도 조금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은 IT 업종에 대해서 한 4,800억 정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수급은 IT 업종 쪽에 급락 이후에도 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번 수급에서 보시면 등락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을 보면 의약품, 제약바이오 업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이유는 그동안 시장이 급락할 때 대안투자로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은행 업종이 6% 하락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은행 업종은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가 외국인들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역시 카카오뱅크도 지난 하락 구간에서 대안투자로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받았다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되면 하락할 수 있다는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급 구조를 이번 주 등락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민감주 쪽에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폭이 5% 이상 반등이 나왔고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상승폭이 경기 관련된 종목의 절반이 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락하던 기간 동에 대안투자가 됐던 제약바이오나 카카오뱅크 등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본다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여전히 이제 매도 압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한 매도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 주에 일부 매수 전환도 했지만 다시
170만 주 정도 매도 전환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ETF 물량들의 퍼센트 낮추는 구조적인 매도 물량은 마무리가 될지라도 적극적으로 매수 물량이 유입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잭슨홀 미팅이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세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IT 종목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접근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업종 쪽으로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외국인들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하나? 지금 시장 전략 좀 챙겨주세요. 네, 겨우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이제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열한 이제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 웬만한 섹터에서 뭘 사도 다 오르는 땅 짚고 헤엄치기 장세가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 손쉽게 거래했던 그런 바스켓 거래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그렇다면 종목별로 치열하게 종목 선정 작업을 이제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은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감은 외국이나 기관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성장주 쪽으로 가파르게 움직이는 전략은 지금은 조금 자제하시는 부분이 좋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소금이 바뀌는 걸 전환되는 구간에서 매수까지는 조금 차지하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되는 종목이나 ETF 혹은 상품에 같이 거래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 시장은 상당히 격동에 지금 딱 분기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시장이 지난 하락 흑보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꺾여서 저점을 위협하느냐 딱 그 분기점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시장을 규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 안정화시킨다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경기와 관련된 기초 섹터는 최근 이제 오늘 철강 같은 부분이 많이 하락을 하는데 이런 경기 관련돼 있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같은 기초 섹터들은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중국 시장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전략, 경기 관련된 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결국 외국인 수급입니다. 시장을 받쳐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8월달 급락은 매도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결국 시장을 받치고 상승시켜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자금 이동이 서서히 조금씩 이동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규제 관련 리스크 때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유출됐던 자금이 최근에 중국 관련된 ETF들이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 유입된다라는 말은 다시 아시아 증시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우리 증시와 함께 가장 급락에 선두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대만 지수인데요. 대만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경기 관련 확장된 종목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특히 소비재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소비재를 좀 저점해서 다음 주는 공략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잭스론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시장도 살펴보면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지환 의원님이 한 주간의 전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주말 동안에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양시장이 지금 다시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연회가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 맞춰서 여기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